네, 드디어 현대차가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마지막 지분을 모두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억 원으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의 100% 완전 자회사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단순한 뉴스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인수 가격입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약 5조 원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을 할 경우에 30조, 많게는 10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기조로 알려진 왜 소프트뱅크의 손희정 회장은 왜 미래 가치가 더 클 수 있는 회사를 매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이 아틀라스는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죠. 이 유지보수 효율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는 오는 28년도부터 연간 3만 대를 생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 국내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슬라, 피규어 AI, 유니트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 가운데는 이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한 현대차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모두 다 매각을 했는지, 현대차가 왜 100% 지분을 확보에 나섰는지, 그리고 이 국내 로봇 산업과 관련된 종목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돈이 되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00% 확보한 이유는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큰 움직임이 나주었는데 혹시 반도체 상승장을 놓치셨다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현대차 로봇 산업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만큼 많은 분들이 불안함에 떨고 계시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7월로 접어드는 이 기간에는 정보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계좌는 어떠한 종목들이 불려줄지 선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7월은 시장의 색깔이 변하는 시기예요. 이미 노출된 호재로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우리가 따라갔다가 소위 상투를 잡고 고생을 하는 분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남들이 전부 다 아는 이 정보를 뒤쫓는 게 아니라 설마 이 종목 가겠어? 의구심을 가질 때 세력의 자금에 매집을 전부 다 마치고 출발을 준비하는 이 길목에 먼저 선점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이미 고점인 종목이 아니라 7월 한 달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급등 후보군을 미리 선별해 드리는 것 오직 이 방향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 단순히 좋다라는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근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기준만 명확하게 세워두셔도 불필요한 내동매매는 확연히 줄어들고 시장을 훨씬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에 7월에 유망주들을 다 담아내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을 통해서 7월 내내 주목을 해야 할 종목들 흐름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다룬 종목의 후속 대응은 물론 실제 시장에서 거대 자금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매일매일 체크해 드립니다. 또한 매일 오전 8시에 바로 당일 승부를 볼 수 있는 핵심 급등주 3종목을 엄선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는데 단순한 종목 이름 나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몇 점인지 또 어느 가격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상세한 가이드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간단한 설문 화면이 나와요.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끝납니다. 딱 10초면 충분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나는 6월 달에도 신청을 했다라신 분들이더라도 7월 달에 새로운 주도주 라인업과 업데이트된 댕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10초만 투자해 주세요. 월이 바뀌면서 명단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정보를 못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눈으로 선별한 기준을 꼭 빌려 쓰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흐름만 보셔도 여러분들의 투자 시야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댓글창 보시면 제가 링크 바로 걸어놨으니까 꼭 클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현대차가 5천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남은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100%의 자회사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풋 옵션이에요. 이 풋 옵션이란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상대방에게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콜 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시간을 2020년으로 돌려보면 당시 현대차는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이 다이내믹스에 인수를 했고 정의섬 회장도 개인 자금을 투자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이 계약에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4년 안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거. 두 번째,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프트뱅크가 남은 지분을 현대차에 매각을 할 수 있는 풋 옵션을 행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각 가격이 당시 계약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즉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기업 가치가 아니라 2020년 당시의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대 수준이었는데 이후 시장에서는 상장 시에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상장 기한은 2024년도였지만 1년 연장이 되고 최종 기한은 2025년 6월이었어요.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장을 미뤘습니다. 낮은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결국 풋옵션이 실행이 되면서 소프트뱅크는 계약이 된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을 했고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가격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00%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5천억 원은 정말 헐값 매입이라기보다는 과거 계약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었다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소프트뱅크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계약된 가격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같은 회사를 두고 현대차와 소프트뱅크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자, 먼저 소프트뱅크는 많은 분들이 이 기업 가치가 낮아서 판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바로 이 AI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가 중요한 배경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손정희 회장은 이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AI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구축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투자 규모가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이처럼 AI 생태계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무엇보다 현금 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뱅크는 여러 자산을 정리를 하면서 투자 재원을 마련을 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바라보는 미래 핵심은 AI 두뇌예요. 즉 AI 모델, 반도체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봇 자체보다 로봇을 움직이는 AI 기술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그 자금을 AI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이 소프트뱅크의 전략과 일치를 하는 선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소프트뱅크는 로봇 하드웨어보다 AI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고 반대로 현대차는 로봇 플랫폼 자체를 확보를 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즉 같은 미래를 보면서도 투자 방향은 완전히 달랐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투자설이 나온 이유와 이 현대차의 선택은 이미 마무리가 된 이야기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 지분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후 삼성전자는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AI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점을 가지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은 아직 본격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건데 같은 시기에 증권가에서도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어요. 한 보고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를 전망을 하면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글로벌 빅테크가 함께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첫 주인은 바로 구글이었어요. 2013년도에 구글이 인수를 했고 이후 2017년도 소프트뱅크로 넘어갔으면서 2020년도에는 현대차가 다시 인수를 했는데 보고서에는 만약 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상장 전에 투자자로 참여를 한다. 라면 이 기업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달랐는데요.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마지막 지분은 삼성도 구글도 아닌 현대차가 모두 인수를 했어요. 결국 현대차는 외부 투자자들을 들이지 않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외부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대신 현대차는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온전히 직접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을까? 자, 그 이유는요.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룹 지배 구조 개편을 꼽고 있어요. 자, 정의선 회장에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단순한 로봇 회사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분석이죠. 현재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지분 구조가 중요한 변수로 꼽혀왔는데 시장에서는 향후 지배 구조 개편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상승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향후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는다면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일부에서는 이를 활용을 하면서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외부 투자자들을 받아 지분을 희석시키기보다는 100% 자회사로 보유를 하는 것이 현대차 입장에선 더 유리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 시장에 제기되는 시나리오이면서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닌데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핵심 로봇 3종이 첫 번째는 바로 스팟인데요. 네 발로 걷는 산업용 로봇으로 공장이나 발전소,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는 스트레치인데요.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자동으로 옮기는 물류 전용 로봇이에요. 글로벌 물류 기업에서도 실제로 도입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용화 경험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아틀라스이죠.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향후 자동차 생산 라인과 제조 공장 투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하지만 정말 핵심은 로봇 자체가 아니에요. 공장 안에서 스팟과 스트레치, 아틀라스를 동시에 운영하려면 각각의 로봇을 하나로 연결하는 관리하는 통합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드웨어 부품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가능한데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은 자동차 산업과도 공통점이 많고 배터리와 AI 반도체 역시 다양한 공급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제어를 하면서 공장과 물류센터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운영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기술을 쉽게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현대차는 하드웨어 경쟁에서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테슬라,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력을 더 강화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현대차 로봇 사업의 성패는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 보다 AI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주목을 하는 종목은 단순히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같은 부품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실제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대규모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거, 로봇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와 전체 시스템을 통합을 하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펴볼 이 두 기업이 바로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 분야와 두 번째는 다수의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관제 플랫폼 분야입니다. 물론 현대차가 이들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할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다만 시장에서는 로봇 생태계 확대 과정에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고 LG도 로봇 생태계 확대를 나서는 것처럼 현대차 역시 향후 기술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협력과 투자를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업이 현대차 로봇 생태계의 핵심 수혜주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현대차는 로봇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는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가고 있는데, AI 연산을 위해서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활용을 하고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내재화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배터리 역시 그룹 차원에서 공급망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기술이다. 수많은 로봇을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동시에 운영을 하려면 각 장비를 하나로 연결을 하고 제어하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기업은 첫 번째가 바로 현대무벡스다라는 거예요. 현대무벡스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가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를 최대 주주로 둔 현대그룹 계열사입니다. 주력 사업은 물류 자동화인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물류 자동화 사업에서 발생을 하면서 스마트 물류센터와 스마트 팩토리 구축 핵심이 바로 사업인데,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물류 로봇 스트레치가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이와 연계된 물류 자동화 시장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관심을 받고 있어요. 현대무벡스는 오랜 기간 물류 자동화 사업을 수행을 해왔으면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구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제어 기술과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무벡스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물류 자동화 사업 경험과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점이에요. 다만 현재 현대차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직접적인 협력 관계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종목은 로봇과 스마트 물류 산업 성장에 따른 잠재적 수혜 가능성이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무벡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라면은 생산과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차 그룹의 공급망까지도 함께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물류는 현대글로비스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 자동화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 현대무벡스입니다. 즉 로봇 생산, 물류 확대, 물류 자동화, 투자 증가라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 현대무벡스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는 건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미국 조지아 메타 플랜트예요. 자, 향후 이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이 투입이 된다. 공장 내부에는 자동 창고, 컨베이어, 무인 운반 시스템 등 다양한 물류 자동화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야가 바로 현대무벡스의 주력 사업과 맞닿아 있다.
물론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공급 연결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현대그룹 계열사로서 이 물류자동화 사업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왔다는 점, 그리고 로봇 생산과 스마트 팩토리 확대가 진행이 될 경우에 물류자동화 시장의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올해 업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실적 기반의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져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함께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은 로봇 하나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운영하는 기술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바로 클로봇인데 이 클로봇 로봇은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대신에 로봇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갤럭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만들지만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제공을 합니다. 클로봇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직접 로봇을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로봇을 제어를 하고 운영하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핵심 기술은 바로 카멜레온인데 이 핵심 기술인 카멜레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카멜레온 생각하면 아시는 것처럼 환경에 맞춰서 카멜레온은 색깔을 바꾸죠. 그래서 이 카멜레온 핵심 기술은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응을 하는 게 특징인데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까지 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하나의 기술을 여러 로봇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강점인데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크롬스예요. 로봇들의 관제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장 안에서 수십, 수백 대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을 하고 또 충돌을 방지를 하게 되면서 작업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결국 로봇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운영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결고리, 그렇다면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바로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스팟 관련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 역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 계열사를 통해서 과거 클로봇에 투자가 이루어진 이력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클로봇을 현대차 로봇 생태계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클로봇 사업 구조가 바로 장점은 사업 구조다. 하드웨어를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설비도 필요 없고 재고 부담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대신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라이센스와 유지 보수 매출이 함께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될 경우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다만 현재는 아직 흑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 산업 자체도 성장 단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실적과 사업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100% 자회사 편입이 갖는 의미와 그 과정에서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이 두 기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그리고 클로봇 반드시 관심에 꼭 담아두셔서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한 유효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시청하시는 채널에 해당의 종목들 브리핑 영상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아직까지도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꼭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종목 영상을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드신 분들은 구독자라고 인증만 해주시면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 리포트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 댓글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자, 이 이벤트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클릭해 주시고요. 성함과 연락처 입력해 주시고 딱 제출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모든 등록은 완벽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에는 제시카 제 이름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구독자에게만 제가 이렇게 무료 발송 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열심히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 드릴 제시카였어요.